3학년 우리 오늘은 제곱근의 실수 첫 단원인 제곱근의 뜻과 성질 가장 첫 단원인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어야 그 다음으로 연결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시간 꼭 집중해서 개념 꼭 기억하도록 하고 제곱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제곱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다 뒤가 다 그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제곱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도록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반복 학습하도록 하자. 자, 그럼 제곱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 만약 예를 들어서 x제곱은 a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한번 5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5의 제곱은 25지, 그치? 우리가 5를 제곱을 하면 25인 건 너무 잘 알아. 왜냐면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거를 1학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5의 제곱이라는 건 5 곱하기 5라는 거야. 똑같은 5를 두 번 곱하면은 5, 25가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지, 그치? 그거를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게 이제 5의 제곱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5의 제곱은 25야. 그런데 우리가 정수를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5 두 번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 알고 있어? 마이너스가 두 번이면 곱셈해서 짝수기면 플러스로 바뀌고 5, 25 답은 똑같이 2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5의 제곱도 25고 마이너스 5의 제곱도 25야 사실은. 그렇지만 요거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5의 제곱은 25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만약에 선생님 여기를 가려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고 이제 묻는 거야. 세모의 제곱은 25다. 그럼 이 세모를 구해봐라. 그럼 우리가 이거는 뭐 당연히 25나 뭐 이런 숫자는 제곱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가 답이 5 그리고 마이너스 5라고만 찾으면 기본적인 거고 마이너스 5까지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세모의 제곱이 25인 거, 5의 제곱은 25. 그러면 5의 제곱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25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배웠었고 또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25가 나오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뭐냐라고 세모를 물으면 우리가 이제 5하고 마이너스 5를 적는 정도도 할 수 있는데 5의 제곱이 25인데 이건 제곱의 개념이고 요렇게 반대로 갈 때 요거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게 제곱근의 의미인 거야. 이게 제곱근의 의미인 거야. 자, 5를 제곱하면 25야. 그런데 그러면 제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모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인 거지. 그치? 그치? 5의 제곱은 25지만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서 제곱해서 세모가 25가 되게 하는 수. 제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이 세모. 그러니까 세모는 제곱하여 25가 되게 하는 수인 거지. 그치? 제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이 세모. 이걸 갖다 우리가 25의 뭐라고 부른다? 25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물을 때 우리가 말로 풀어서 25, 제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수. 다시 한번 써보면 제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수가 바로 세모란 말이야. 그러면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를 우리가 5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양수음수로. 그런데 이렇게 길게 쓸 것 없이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된다? 25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하고 제곱근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쉽겠지. 그치? 반대로 생각하다 보면 물론 마이너스를 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꼭 우리 어떤 수에서 앞에 개념을 다시 구할 때 같이 그렇게 역의 과정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곱근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되겠지, 그치? 자, 요거. 그럼 이제 그렇게 봤을 때 x제곱은 a. 그럼 제곱해서 x를 제곱하면 a가 돼. 그러면 제곱하여 a가 되게 하는 수. 그게 바로 누구야? x지. 그치?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가 바로 x란 말이야. 그럼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그 x를 바로 a의 뭐라고 부른다?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a의 제곱근은 누구다? x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가 나온다? 플러스로 하나, 양수로 하나, 음수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다.
그럼 우리가 0도 제곱이 있을까? 자, 0도 제곱이 있을까? 있지. 0의 제곱은 0이지. 그러니까 0의 제곱근은 0 한 개지. 우리가 대부분은 양수인 경우는 제곱근이 두 개를 갖는 거야. 플러스로 하나 마이너스로 하나. 그런데 0은 0 하나밖에 안 갖지. 그럼 음수도 제곱근이 있을까? 자, 음수. 그럼 음수의 제곱근이 된다는 건 이런 얘기잖아.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두 번 곱해서 짝수번인데 플러스도 두 번 곱하면 짝수고 마이너스도 두 번 곱하면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상 과정에서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없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제곱근 이제 문제 많이 좀 풀어보면 좋아. 알겠지? 자,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런데 소수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 만약에 3.6 같은 경우는 뭔가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는 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요 바로 근호를 배우면서 할 건데. 자, 0.36. 0.36은 뭐를 제곱하면 0.36이 되지? 그렇지. 0.6을 두 번 곱하면 0.3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0.36의 제곱근을 물었는데 바로 0.36, 0.6이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그래서 소수인 경우 우리가 잘 소점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분수를 생각하면 더 쉬울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꼭 제곱근 문제, 기본적인 문제니까 꼭 많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제곱근의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자, 제곱근의 표현은 우리가 제곱근은 그러면 지금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곱이 되는 경우는 제곱근을 표현할 때 굳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근호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제곱근이라는 근호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요수 제곱근을 구할 수 있어. 근데 3.6처럼 또는 10처럼 뭐 20처럼 제곱이 되지 않는 수가 훨씬 더 많겠지, 그치? 그런 애들을 제곱근을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이 10의 제곱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무슨 뜻이지 이게? 요 뜻이잖아. 요 뜻인 거지. 제곱해서 10이 되게 하는 요 x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뭘 두 번 곱하면 10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 내에서는 곱해서 10 되는 게 똑같은 수 두 개를 곱해서 10 되는 건 없어. 그치?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근호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10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 없단 말이야. 그치?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그래서 걔네들은 제곱근을 구할 때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는 루트 10하고 마이너스 루트 10이 있다. 얘를 두 번 곱하면 그럼 10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10이 된다. 이걸. 자, 10의 제곱근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제곱이 되지 않는 수는 이렇게 근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자,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10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해.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양의 제곱근 하면 루트 10만 쓰면 되고 음의 제곱근 하면 마이너스 루트 10을 쓰면 돼. 그거 두 개를 붙인 게 요거고. 일반적으로 제곱근에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인 거고 음의 제곱근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여기서 하나씩만 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 제곱근의 용어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제곱근 10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걸까?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똑같으면 굳이 이렇게 써놓을까? 그치? 똑같은 건데 굳이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쓰고 막 이럴까? 분명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으면 제곱해서 10이 되게 하는 수라는 우리가 양수로 하나 음수로 하나 이 두 개를 말하는 거고 제곱근이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제곱근이라고도 읽고 그 다음에 근호라고도 읽고 루트라고도 읽어. 그래서 얘를 읽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제곱근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으면 이 기호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 개 중에서 누구를 양의 제곱근인 걸 말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양의 제곱근을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나타내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야. 그치? 두 개를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을 묻는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근호라는 기호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루트 25의 제곱근. 자,
25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제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이렇게 났다? 근데도 플러스 마이너스 5일까? 아니라는 거지, 그치?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왜 이게 있을까, 그치? 그래서 이때는 이 루트 25라는 이 근호 25라는 거를 우리가 얼마라고 얘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5가 되는 거거든? 5가? 얘가 5가 돼. 그래서 5의 제곱근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메모했다가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유제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제곱근의 성질. 자, 제곱근의 성질인데 제곱근의 성질은 우리가 루트 안에는 항상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 이 안에는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 음수는 들어갈 수 없어.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음수인데 왜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이 루트 안에 전체를 보는 거야. 마이너스 5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5의 제곱 전체가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보는 거지. 그게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5를 두 번 곱하면 얼마야? 25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에서는 요런 거를 한번 같이 a가 양수일 때, 자, 루트 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그리고 루트 a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때는 A가 꼭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어. 이 경우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지. 루트 안에가 딱 A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경우는 얘가 양수여도 제곱하면 양수지만 음수여도 제곱하면 양수기 때문에 이때는 뭐 A의 부호가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다 답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이 뭐가 되느냐. 똑같은 루트 A라는 무리수를 두 번 곱하면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A도 두 번 곱하면 얘하고 똑같이 마이너스가 두 번이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도 A가 되는 거야.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돼. 그런데 자 이거를 문제로 한번 해볼까? 자 루트 5 자꾸 5만 예를 들으네. 자 요거 그냥 가로 안 쳐도 되는데 요거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루트 5를 두 번 곱하면 얘는 그냥 5가 돼. 자, 왜냐면 제곱과 루트의 개념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나오면 되는 거야. 나중에 가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마이너스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5가 돼. 그리고 이 제곱하고 루트는 반대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특히나 더 제곱하고 루트를 지울 때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오면 돼. 똑같아. 얘가 25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얘도 루트 25고 얘도 루트 25란 말이야. 그치? 근데 루트 25는 뭐의 제곱이야? 5의 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5야. 얘도 똑같이 음수처럼 보이지만 5로 나오는 거야. 다 답은 5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제곱이 되는 수는 근호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루트 a의 제곱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자. 자, 요거.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도 요게 a가 되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을 때도 a가 된다 그랬는데 자, 요 개념이 우리가 제곱하고 루트를 지울 때 있잖아. 이럴 때 뭐 이거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부호를 선생님이 명시를 안 해도 된다고 아까 얘기를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다 숫자를 예를 들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요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나아. 이게 왜 얘가 5가 되고 얘도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제곱하고 루트를
우리가 반대 개념을 생각해서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숫자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건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 개념을 생각하여 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요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자, 루트 a의 제곱이 우리가 제곱하고 루트 선생님 반대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a가 양수일 때, 지금 요게 양수일 때와 지금 요게 양수일 때와 이게 음수일 때 그때 똑같이 나오잖아. 답이 숫자일 때는 이해가 돼.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얘가 문자일 때는 제곱하고 루트를 지울 때 이 제곱 안에 있는 이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자, 제곱하고 루트가 반대 개념이라서 얘가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야. 제곱하고 루트를 지우면서 반대 개념으로 지우면서. 그런데 얘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를 띄고 있잖아. 그럼 a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반드시 달고 나와줘야 돼. 자, 이 개념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 제곱하고 루트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울 수가 있는데, 제곱이 되면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숫자일 때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자일 때는 이게 우리가 a가 음수다라고 하면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데 왜 음수라고 자꾸 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a 자체가 양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 a 자체가 이 안에 겉에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얘가 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거야. 루트하고 제곱을 지우면서.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면, 마이너스를 품고 있다면 그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 얘 개념으로 제곱하고 루트를 지울 때 제곱 안에 얘가 양수잖아. 양수면 그대로 나오면 돼. 제곱하고 루트의 개념을 지울 때 제곱 안에 있는 요게 음수잖아. 그치? 음수이면은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한번 달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5가 되는 거야. 실제로는 사실은. 자, 그럼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루트 a 플러스 좀 어려운 거? 이거 아니고 너무 한 다리 넘어가면 힘드니까. 자, 루트 2a의 제곱의 부호를 하라고 하는데, 자,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한번 해보래. 자, 그럼 봐봐. 제곱하고 루트를 지울 때 이 a의 부호가 양수면 그냥 나가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a가 양수라면 2a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2a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제곱하고 루트를 지우면서 양수이면 그냥 나온다. 답이 요거야. 그런데 a가 음수다. 그럼 2a도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지? 그러면 음수일 때는 제곱하고 루트를 지울 때 2a가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붙여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한번 이런 거. 자, a가 7보다 작을 때 루트 a-7의 제곱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문제가 난다면 어떻게 할까? 자, 요거 보자. 요거는 a-7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7이 이항을 하면 부등식을 표현해보면 a-7이 0보다 작다지? 그러면 요게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제곱하고 제곱권을 지우면서 a-7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달고 나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부등호를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 7보다 작은 수를 하나 아무거나 예를 들어보는 거야. 아무거나. 자, 그럼 6을 예를 들었다? 그랬더니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 제곱 안에가. 그럼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수는 어떤 수를 넣어도 음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알았어? 자, 이 범위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 넣어서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 그럼 얘는 이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다 음수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고, 넣었는데 양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무조건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게 숫자를 예를 들어 넣어서 해도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우리가 제곱인수를 이용해서 근호를 없애는 거. 자, 이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루트 45x. 자,
루트 45만 봤을 때는 얘는 제곱이 되는 수가 아닌데 여기 어떤 수를 x라는 숫자를 곱해서 얘가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제곱. 그러면 루트 안에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기 위한 x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렇게 제곱이 되는 수가 된다. 이 제곱수가 들어가면 요거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제곱이수 되는 요 수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하는 거야. 그렇다면 봐. 45는 제곱이 되지 않는데 x라는 수를 곱해서 근호를 벗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45x가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제곱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곱이 되는 애들은 소인수분을 해보면 지수가 다 짝수 제곱이 돼. 한번 해보면 제곱이 되는 수는 모두 다 소인수분을 하면 지수가 어떤 밑에 대해서든 다 짝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정말? 자, 그럼 64 한번 해볼래? 자, 64. 64는 8의 제곱이잖아. 2, 32, 2, 16, 2, 8, 2, 4, 2,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6제곱. 그치? 자, 그래서 45를 소인수분을 해보는 거야. 자, 3, 15, 3, 5. 자, 그러면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절대 제곱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여기다 x를 곱해서 제곱수가 되게 하려고 한대. 그치? 그러면 지수가 무슨 제곱이 돼야 된다고? 지수가 짝수 제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수가 지금 짝수 제곱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그치? 3의 2제곱은 짝수 제곱인데 5는 짝수 제곱이 아니잖아. 여기 하나 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짝수 제곱이 되기 위해서 x가 5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5 곱하기 뭐 어떤 수의 제곱 이런 상태면 다 되는 거야 사실은 x 값으로. 그치?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라고 하면 당연히 뭐만 쓰면 돼? 5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보기 중에 다음 중에서 될 수 없는 것은 x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있는 것은 하고 부를 때도 5의 배수이면서 뒤에가 또 제곱수가 되어야 되겠지. 5를 제한 나머지가 x에. 그렇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그렇지만 개념 문제에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수가 짝수 제곱이 되려면 가장 작은 수 x가 뭐가 돼야 된다? 5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답을 5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또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해. 만약에 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루트 12-x가 자연수가 되려고 한대. 그럼 근호를 벗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 12-x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곱셈일 때는 소인수분을 했는데 12를 소인수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뺄셈이라 곱셈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2에서 어떤 수를 뺀다 그러면 얘가 1, 2, 3, 4가 0부터 출발 자연수니까 1부터 출발한다 해도 다 12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루트 1은 1이고 루트 4는 2고 루트 9는 3이고 루트 16은 4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이렇게는 갈 수 없어. 그치? 왜냐면 얘가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이쪽으로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9가 된다 그러면 x가 얼마면 돼? 3이면 돼. 여기 3 들어가면 루트 9가 되니까 3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4가 된다고 하면 x가 얼마면 되는 거야? 8이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루트 1로 자연수가 된다고 하면은 얘가 11이 되면 되는 거야, x가. 그치? 이거밖에 없잖아. 아니, 그 다음이면은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치? 자, 그래서 x값으로 3, 8, 11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하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답이 3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 마지막 이제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 문제는 우리가 근호 안에가 큰 것이 크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를 설명을 제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형. 자, 만약에 여기 이 넓이가 2짜리와 넓이 3짜리의 정사각형이라 하자. 얘가 정사각형이 있다 하자.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 한 변을 a라고 하면 a제곱이 2야. 그럼 결국 a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이어야 되잖아. 넓이니까. 그럼 a는 루트 2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b제곱이 3이잖아. 그치? b제곱이 3이야. 그럼 b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3일 거야. 자, 이 두 개 중에 넓이가 얘가 더 넓어. 그럼 한 변의 길이도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어. 그치? 그럼 루트 2보단 누가 더 크다? 루트 3이 더 크다. 그 얘기는 근호 안에 숫자가 클수록 더 어떻다? 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루트 안에 근호 안에 숫자가 클수록 더 크다. 이해되지? 그러면 숫자가 클수록 그거의 근호, 제곱근도 어떻다? 크다. 숫자가 우리가 루트 안에 숫자 10이랑 루트 8이랑 비교하면 얘가 더 커. 그럼 당연히 10하고 8 비교했을 때 얘가 크잖아. 그치? 큰 것이 근호값도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근호가 있는 거가 근호가 없는 게 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막 헷갈리지 또.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 5하고 루트 24하고 누가 더 큰가 이렇게 대소관계를 물었어. 자 그러면 갑자기 자연수와 무리수로 나오니까 모르겠잖아. 그러면 얘가 루트를 벗을 수는 없지만 얘를 근호를 써서 표현할 수는 있지. 루트 25로. 그치?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얘가 더 크겠지? 됐지? 자, 또 하나. 분수 소수가 나올 때 또 헷갈리지. 자, 10분의 1하고 루트 10분의 1하고 누가 더 클까? 이렇게 문제를 내면 막 신경 안 쓰고서 여기가 더 크다고 하는 친구들 많아. 자, 왠지 그럴 것 같잖아. 왠지 제곱근이라는 값은 제곱해서 나오게 하는 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그 수가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왠지 작을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곱한다고 항상 커지나? 그건 아니지. 우리가 1보다 작은 수는 곱하면 더 작아지잖아. 그치? 그치? 1보다 작은 소수나 분수는 곱하면 훨씬 더 작아져. 그러니까 제곱근도 훨씬 작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곱할수록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으로 들어갈수록 더 작아져. 자, 그러면 얘는 근을 씌워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루트 10의 제곱인 100이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거야. 됐어? 자, 이렇게 근호가 없는 애들은 근호를 반대로 씌워서 누가 더 큰지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응용이 되면 이런 문제도 있어. 자, x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x의 값으로 옳은 것은 자연수 고르시오 이렇게 날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있으니까 근호 사용해서 9 루트 16으로 만들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 3x, 9, 3x, 16만 비교하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2 들어가도 안 되고 3 들어가도 똑같아서 안 돼. 는이 없잖아. 는이 있다면 되지만. 자 그럼 여기 4 들어갈 때 어때? 그래서 x가 4야. 5 들어가도 어때? 5 들어가도 16보다 작으니까 되지? 그래서 답이 4하고 2개 쓰면 돼. 됐지? 이런 식으로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근호가 씌워져 있지 않은 것들은 다시 근호를 써서 나타낸 다음에 루트 안의 숫자끼리 비교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자.